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주유소에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앞으로 5시간 후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동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름통을 들고 와서 휘발유를 사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내일 밤 12시 이후에 인상됩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92번 휘발유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전부 기름 넣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상 기름을 사재기하러 온 겁니다. 차를 몰고 와서 기름을 서로 쟁탈하듯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유입니까? 거의 기름 쟁탈전 수준입니다. 집집마다 기름통을 10개 넘게 가져와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격이 오를까봐 한 번에 1년치씩 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기름 공급이 끊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이란도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이기지 못했으며 미국 역시 승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과 중국 석유 화공 집단 같은 기업들이 이득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주유하러 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30분이나 줄을 섰는데도 아직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유하려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들 전부 기름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모두 줄을 서서 주유하려고 몰려든 상황입니다. 한번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히 가득 넣어야죠. 기름값이 1.6에서 1.7위안이나 오른다는데요. 지금은 7.3위안인데 여기에 1.6에서 1.7위안이 더 오르면 디젤은 바로 9위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과장된 수준입니다. 95번 휘발유는 거의 10위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위챗으로 결제할게요. 위챗으로 스캔해주세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의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3월 23일 자정부터 정제유 가격을 대폭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운전자들이 가격 인상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몰리면서 여러 지역의 주유소에 긴 줄이 형성되고 혼잡이 발생하는 이른바 사재기 주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유가 인상일 뿐만 아니라 상승폭 또한 가장 큰 수준입니다. 여러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92번 휘발유 가격은 전면적으로 리터당 9위안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정제유 가격 인상폭은 톤당 약 2,200위안에 달하며 이를 리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92번 휘발유, 95번 휘발유, 0번 디젤 가격이 각각 리터당 1.73위안, 1.83위안, 1.87위안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50리터 연료 탱크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번 휘발유를 가득 채우면 약 86.5위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만약 70리터 탱크라면 100위안을 훌쩍 넘게 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 물류, 항공 등 관련 비용도 동시에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여러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줄을 서서 주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유가 인상 직전에는 저녁 시간대부터 차량 행렬이 몰려들어 많은 주유소가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주유소인데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마 23일에 유가가 인상될 예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95번 휘발유는 10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92번 휘발유도 9위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연료 탱크가 50리터일 경우 92번을 넣으면 약 86위안을 더 내야 하고 95번을 넣으면 약 150위안 정도 더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진 분들은 오늘 미리 줄을 서서 기름을 채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습니다. 결국 서민 생활에서는 아낄 것은 아끼고
써야 할 것은 쓰는 것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유하려고 해도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저쪽은 두 줄로 서 있고 이쪽도 보세요. 양쪽 다 줄을 섰는데도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오전에 못 넣어서 오후에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주유하려는 차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다들 기름통까지 들고 와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쪽은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틀 사이에 거의 2위안에서 3위안이나 올랐습니다. 2위안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주유소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12시가 지나면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일부러 이 분위기에 합류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마침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하러 왔습니다. 주유소 두 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전부 다 팔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모두가 미친 듯이 사재기하러 몰려든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주유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세 번째 주유소인데 기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5번 휘발유 가득 넣어주세요. 아, 됐습니다. 드디어 기름을 넣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내 기름통을 정확히 맞힌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저만 피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국제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기름값도 같이 오르지만 국제 기름값이 내리면 우리 기름값은 안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합니다. 전쟁의 불길이 이어지는 것보다도 유가 인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차에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고 갈 길은 먼데 주머니 사정은 빠듯합니다. 옛사람들이 길 가기가 어렵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강이 가로막힌 척도로보다도 지금은 기름값 때문에 길 나서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름은 가득 채웠고 차량 커버도 씌워놨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차를 운행하기가 너무 부담돼서 당분간은 안 타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23일 중국 재경 채널 기자가 산동성 진안의 여러 주유소를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 주유 차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일부 차량의 연료 탱크에 아직 기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보충 주유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사실 제 차는 거의 기름이 가득 찬 상태인데 곧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오늘 조금 더 넣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직원도 최근 상황을 설명하며 요즘 이틀 사이 주유 차량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밤 11시 넘어서까지 야근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원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채워두자는 심리로 주유를 하고 있어 일종의 사전 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왜 가짜 휘발유를 넣어주는 겁니까? 당신들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도 움직이지 않고 엔진에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계속 물이 튀고 흰 연기가 나오는데 냄새도 이상합니다. 저도 이미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속이려 합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기름값이 비싸냐고 묻더군요. 도로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통행료도 내고 다리 지나갈 때도 돈 내고 길가에 잠깐 정차해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만약 기름값이 리터당 9위안을 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사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꼭 차를 써야 할 상황이면 오히려 택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택시도 전기차가 많아서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얼른 가게로 들어가서 차 몇 대를 끌고 와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국내 유가가 오를 때마다 비난이 쏟아지는데 아무도 그 원인과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일 때 국내 유가는 5위안대였는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80달러인데도 국내 유가는 8위안대입니다. 도대체 누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석유회사는 상반기에 기름값이 8위안이 넘는데도 약 300억 위안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석유회사는 기름값이 3위안 수준인데도 1000억 위안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길을 보십시오. 차가 거의 없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인지 차가 두 대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어제는 다들 줄을 서서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오늘은 아예 차를 안 몰고 나옵니다. 서민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주유소도 한산해지고 도로도 텅 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대만은 거의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데 왜 유가는 중국 본토보다 더 낮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약 33만 톤 정도로 사실상 에너지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4,438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자체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92번 휘발유 가격이 위안화 기준 약 6위안 수준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기는 호치민인데 주유소에 줄을 서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주유소에 줄은 없습니다. 현재 유가는 리터당 1.3위안 정도 올랐고 평균 가격은 리터당 7.9위안입니다. 이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공포 분위기 속에 줄을 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비주에 있는데 뒤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 주유소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내일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른다고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걸까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맨 앞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가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인상되었으며 이번 조정이 시행될 경우 5번 연속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동 전쟁의 격화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A주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에서 출발하여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각각 3% 이상 떨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가 급등이 물류비와 기업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유가 상승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에너지로의 전환 전략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체 체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3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나온 세 번째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도 막혀 있고 양쪽이 모두 봉쇄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유소에 가서 50위안만큼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저를 쳐다보셔서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어렵습니다. 벤츠나 BMW 타는 사장님들도 50위안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들을수록 오히려 더 민망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는데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우리 같은 농민들입니다. 우리가 남들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봄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나르고 비료를 운반하는데 어느 것 하나 기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며칠 뒤에는 더 비싸질 겁니다. 그때 농사일이 늦어지면 한 해 수확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삼륜차든 승용차든 전부 기름통을 싣고 와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친 상황입니다. 며칠 사이에 디젤 가격이 리터당 2위안 넘게 폭등했습니다. 한 번 가득 채우면 2,000위안 이상 더 들어갑니다. 설령 중동의 모든 유전이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된다고 해도 우리 유가는 여전히 오를 것이고 석유 기업들은 여전히 적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방금 한 어르신을 만나서 이번 유가 상승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트랙터를 키우는데 이 기계도 연료를 먹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서 더 이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봄철 농사 준비 시기라 씨를 뿌려야 하는데 결국 손으로 일을 해야 해서 매우 힘들고 고되다고 합니다. 이번 유가 상승이 이미 농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심양은 92번 휘발유가 이미 8위안이 넘었습니다. 제 동료가 말하기에 이렇게 계속 오르면 더 이상 차를 몰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려면 한 달에 최소 2번은 기름을 가득 넣어야 하는데 한 번 넣을 때 300에서 400위안이 듭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름값에 주차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위안 이상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지하철을 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하루에 5에서 6위안 정도니까
절약한 돈으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심양에 계신 분들 지금도 차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면 계속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